마드리드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 수많은 승객이 여권을 내밀고 지나가는 평범한 아침. 그런데 이상하다. 누군가가 너무 완벽한 한국 여권을 들고 있다. 어느 구에 사세요? 서울이요? 경고창이 뜬다. 위조 가능성 감지. 그 순간 남자가 도망친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범죄자들은 한국 여권을 위조하려는 걸까? 하루 동안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의 엄청난 이야기와 배후 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시밀리안 맥스 카스텔라노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수백 개의 여권을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에요. 단순히 종이를 보고 도장을 찍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 손, 눈, 심지어 호흡하는 방식까지요. 말하는 속도, 대답하는 방식, 서 있는 자세까지 모두 살펴봅니다. 왜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가짜 여권을 들고 와요. 그리고 오늘은 제 직감이 말해주네요. 뭔가 긴박한 하루가 될 거라는 걸요.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요. 6시 30분, 저는 이미 공항에 도착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준비해요. 7시 국제선 항공편들이 도착하기 시작해요. 파리, 뉴욕, 두바이, 도쿄, 서울. 제가 맡은 자리에 앉아 첫 번째 승객을 맞이합니다. 졸린 관광객, 설레는 유학생, 심각한 표정의 비즈니스맨들. 별다른 문제 없이 일이 진행되던 그때 눈에 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세련된 디자이너 브랜드 원피스, 반짝이는 금색 시계, 고급스러운 핸드백까지. 한눈에 봐도 부자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국 여권을 건넸어요. 저는 여권을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상하네. 한국 승객들은 보통 차분하고 조용한데. 그런데 이 여성은 너무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치 이 순간을 철저히 준비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럼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가 환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떠세요? 그녀가 눈을 깜빡였어요. 아주 잠깐 동안요. 그러고 나서야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헬로? 이건 뭔가 이상한데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면 본능적으로 한국어로 대답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심지어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한국어로 반응하기 마련인데 이 여성은 정반대였어요. 잠시 멈칫한 뒤 곧바로 영어로 대답했어요. 그건 준비된 반응 같았어요. 저는 여권을 넘겨보며 질문했어요. 어디에서 사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 근처요. 서울 근처요? 어느 구인가요? 그녀의 미소가 아주 살짝 흔들렸어요. 그냥 서울이요. 거기서 확신했어요. 이건 가짜다. 저는 여권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입국 도장을 확인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녀는 같은 날짜에 태국과 싱가포르에 입국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하죠. 마지막 테스트를 해볼까요? 저는 여권의 전자칩을 스캔했어요. 1초, 2초, 3초 그 순간. 경고 데이터 불일치.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알겠죠. 자신이 들킨걸요. 전 조용히 비상 버튼을 눌렀어요. 몇 초 후 보안 요원 2명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그녀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입술을 떨며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보안 요원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저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공항은 여전히 분주했고 제 앞에는 여전히 길게 줄을 선 승객들이 있었어요. 전 다시 심호흡을 하고 다음 승객을 불렀어요.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머리는 짧고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몸에 꼭 맞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윤이 나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첫인상은 완벽한 비즈니스맨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너무 완벽하다는 거였어요. 자연스럽지 않은 깔끔함. 딱 맞는 옷차림. 마치 비즈니스맨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준비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수상한 사람들이 많지? 그가 한국 여권을 건넸어요. 저는 여권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한국어로 진행해도 될까요?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그리고 바로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영어로 해주세요. 오늘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 중 왜 다들 한국어를 못하는 걸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불고기? 너무 안전한 대답이었어요.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릴 법한 음식이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설날에는 주로 뭘 하세요? 그는 눈을 깜빡이며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어요. 쇼핑몰에 가서 초콜릿을 사죠. 초콜릿이요? 설날에? 순간 속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한국에서 설날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에요. 초콜릿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어요. 저는 차분하게 여권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딱 하나의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여권 속 사진에는 오른쪽 귀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귀에는 점이 없었어요. 딱 걸렸네요. 제 속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조용히 비상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태연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많이 여행하시나 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저는 여권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어요. 그런데요, 이 도장이 좀 이상하네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죠? 보통 출입국 도장은 날짜가 다 다르게 찍히는데 이건 마취자로 잰 듯이 딱딱 맞춰서 찍혀 있네요. 너무 일정한 간격인데요? 그의 목이 꿀꺽하고 움직였어요. 그의 눈이 공항 출구를 향했어요. 저는 그 작은 눈빛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는 살짝 긴장했어요. 만약 그가 뛰기라도 한다면? 그때 그가 손을 주머니로 가져갔어요. 총인가? 칼인가? 저는 즉시 손을 움직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꺼낸 것은 휴대폰이었어요. 그 순간 보안 요원들이 그를 덮쳤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그의 휴대폰 화면이 깨졌어요. 그런데 깨진 화면 속에서 중국어로 된 메시지들이 보였어요. 저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중국에 있는 조직과 연결된 인물이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그의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서 다른 국적의 가짜 여권들이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여권 위조 사건이 아니야.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야. 오늘 하루 단순한 위조범 한 명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더 거대한 범죄 조직의 단서를 찾아낸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오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보안 요원들과 인터폴 요원들이 그의 가짜 여권과 USB를 들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불길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에만 2명의 가짜 한국 여권 소지자를 잡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사건이 공항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 실체를 알아내야 했어요. 전 다시 카운터에 앉았어요. 줄은 여전히 길었고 승객들은 바쁘게 여권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동안은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1명, 2명 차례로 줄이 줄어들고 있을 때쯤. 그런데 또 하나의 한국 여권이 제 앞에 놓였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야? 오늘은 대체 왜 이렇게 한국 여권을 위조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세련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손에는 광택이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신발은 광이 날 정도로 깨끗했어요. 일반적인 심사관이라면 이 남자를 그냥 지나치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가짜 한국 여권을 봐왔으니까요. 전 그의 여권을 받아서 펼쳤어요. 이름 강준호. 나이 42세.
국적 대한민국. 직업 금융 컨설턴트. 전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어로 진행할까요?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물론이죠. 그의 한국어는 완벽했어요. 억양도, 속도도, 말투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보통 가짜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어에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그렇다면 정말 한국인일까? 전 그의 여권을 계속 넘겨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실수를 발견했어요. 그의 여권은 2024년에 발급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권 번호 책에는 2023년 형식이었어요. 이걸 알아챈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얼마 전 특별 보안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정부가 2024년부터 새로운 여권 번호 체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즉, 이 남자의 여권은 거의 완벽한 위조였어요. 하지만 거의 완벽하다는 건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죠.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비상 버튼을 살짝 눌렀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업무로 스페인에 오셨나요? 그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어서요. 말투도 자연스럽고 표정도 침착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가 위조범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제가 뭔가를 눈치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전 모니터를 보는 척하면서 옆쪽에서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제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뛰었어요. 무기를 꺼내려는 건가? 저는 긴장하며 몸을 조금 뒤로 뺐어요. 하지만 그가 꺼낸 것은 USB였어요. 그 순간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덮쳤어요. 그의 몸이 바닥으로 넘어졌고 가방에서 여러 개의 위조 여권이 쏟아졌어요. 인터폴 요원이 USB를 확인하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사람 단순한 위조범이 아니었네요. 전 고개를 들고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죠? 그 요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람은 위조 여권을 만드는 조직의 품질 관리자입니다. 즉, 직접 여권을 테스트해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제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 남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위조 여권 조직에서 최고위급 관리자였어요. 그가 체포됨으로써 우리는 엄청난 정보를 손에 넣게 된 거예요. 보안 요원들이 그를 데려가고 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하루, 그냥 여권을 검사하는 하루가 아니었어요. 전 국제범죄조직의 핵심 인물을 잡은 거였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이 범죄자들이 굳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려 했는지. 그건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이기 때문이었어요. 다들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예요. 기술력과 보안 수준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수준이고요. 때문에 국제범죄조직이 자주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4명의 가짜 한국 여권 소지자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중 3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마지막 남자는 위조 여권 조직의 핵심 관리자였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구나 생각을 이어가던 중 그때 제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발신자 표시 제한. 전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카스텔라노 맥스입니다. 낯선 깊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맥스, 인터폴의 다니엘 로드리게스입니다. 전 곧바로 몸을 바로 세웠어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보안 사무실로 지금 바로 와주십시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전 심장이 뛰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전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보안 사무실에 도착하자 로드리게스 요원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는 여러 개의 위조 여권, 현금 뭉치, 그리고 USB가 놓여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전 자리에 앉았어요. 로드리게스는 USB를 손에 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걸 보고 나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모니터에 파일 목록이 떴어요. 그리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수천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각 파일에는 이름, 사진, 그리고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전 화면을 스크롤하며 파일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실제 한국 국민들의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보가 위조 여권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었어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위조 여권 문제가 아니군요. 로드리게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신원 도용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한국 여권이었던 거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물었어요. 왜 하필 한국 여권이죠? 로드리게스는 파일을 닫고 저를 바라봤어요. 맥스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입니다. 190개국 이상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어요. 범죄 조직 입장에서 보면 가짜 신분으로 세계를 돌아다니기에 완벽한 도구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국 여권을 완벽하게 위조할 수 있나요? 로드리게스가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럴 수 있으면 오늘 당신이 4명을 잡지 못했겠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 여권은 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아무리 정교한 위조 기술도 완벽하게 복제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인터뷰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 너머로 조사를 받던 남자가 테이블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로드리게스가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입을 열려나 보네요. 요원이 방에 들어가자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들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로드리게스도 얼굴이 굳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지? 요원이 물었어요. 그 남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너희는 너무 늦었어.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전 심사대로 뛰어 돌아왔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 남자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미 늦었다고? 이 공항 어딘가에 또 다른 범죄자가 있다는 뜻일까요? 저는 주변을 빠르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를 발견했어요. 그는 너무 조용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떠들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에는 검은색 캐리어를 꽉 쥐고 있었고 눈은 출구와 심사대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마치 갈등하는 것처럼요. 제가 손짓했어요. 다음 분 나오세요.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더니 마침내 천천히 걸어왔어요. 손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 여권을 내밀었어요. 전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야. 여권을 펼쳐서 확인했어요. 이름 김재훈. 나이 39세. 국적 대한민국. 목적 관광. 관광이라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일까요? 한국에서 어디 사세요? 그는 입을 살짝 벌렸다가 닫았어요. 한국인이면 바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인데. 서울이요. 어느 구요? 강남? 이제 너무 익숙한 대답이었어요. 오늘 제가 잡은 사람 중 2명이 똑같이 강남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네요. 전 그의 여권을 계속 넘겨보다가 또 여권 번호 체계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딱 걸렸네. 저는 조용히 비상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 오시는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여권에는 작년에 바르셀로나를 방문했다고 나오네요.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제가 그의 거짓말을 눈치챘을 때 그는 공항 출구로 뛰어갔어요.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길을 비켰고 보안 요원들이 그를 쫓았어요. 그는 게이트 17번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막 탑승을 시작한 곳이었어요. 만약 그가 거기까지 도착한다면 그는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그때 보안 요원이 옆에서 그를 덮쳤어요. 그와 함께 바닥으로 굴렀고 그의 가방이 터지면서 가짜 여권들과 현금이 공중으로 흩어졌어요. 공항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보안 요원이 그의 손목을 단단히 잡았어요. 보안 요원들이 그의 가방에서 나온 물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안에는 50개 이상의 위조 여권이 있었어요.
그것도 12개국의 다양한 국적으로 만들어진 위조 여권들이요. 이건 단순한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제적인 신원 도용 범죄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들의 보스를 잡은 거였어요. 나중에 저는 다시 보안 사무실에 불려갔어요. 로드리게스 요원은 인터폴 팀과 함께 이번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맥스, 오늘 정말 잘했어요. 저는 자리로 가서 앉으며 여권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국 여권이 범죄 조직의 목표가 된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로드리게스가 미소 지었어요. 그렇죠. 신뢰 때문이에요. 그는 책상 위에 진짜 한국 여권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입니다. 비자가 없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190개국이 넘어요. 그만큼 신뢰가 높은 거죠. 그는 여권을 넘기며 UV 라이트를 비춰봤어요. 빛에 따라 보안 패턴이 변하면서 정교한 레이저 각인과 보안 칩이 반짝였어요. 로드리게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오늘 알게 됐어요. 한국이 여권 보안 기술에서 이렇게 앞서 있다는 걸요. 저는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전 한국이 그냥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터미널을 나가서 공항을 둘러봤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공항 내부의 좌석에는 어떤 젊은 한국인 사업가가 전화 통화를 하며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한국인 가족이 웃으며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한국인 학생이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알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권이 국제 범죄 조직의 주 표적이라는 걸요? 아마 몰라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술력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렇다면 여권 위조가 더욱 어려워질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위조 여권 사건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이 만들어낸 한 나라의 강력한 방어선을 확인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가장 위조하고 싶어 하는 여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기술도 한국이 쌓아온 혁신과 신뢰를 뛰어넘지는 못했죠.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위상과 국제적 신뢰를 증명하는 상징입니다. 앞으로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보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작은 책자 속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 그리고 세계가 인정한 신뢰가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